자, 저번 시간에 산연기 반응 정의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하게 브론스테드 롤리의 정의부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38페이지. 자, 브론스테드 롤리의 정의는 H+를 제공하는 것이 산이고 그 H+를 수용하는 화학종이 염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H+가 여기서 H+가 떨어져서 B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H+를 제공하는 산이고 얘는 H+를 수용하는 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H+가 이렇게 B에 붙겠죠. 그러면 이 반응이 정반응이 되고, 역반응에서는 얘가 또 산이 되는 겁니다. H+를 제공하는 산이 되고 그 H+를 A-가 그 H+를 수용해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 얘가 산, 이쪽이 염기, 그리고 생성물에서 이쪽이 산, 이쪽이 염기가 됩니다. 이때 생성물 쪽에서는 보통 짝을 붙입니다. 짝을 붙여도 되고 짝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짝을 붙일 거면 생성물 쪽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계가 서로 짝의 관계라는 겁니다. HA에서 H+가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염기를 짝염기, 그리고 염기에서 H+가 붙어서 생기는 산을 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응을 역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러니까 생성물을 출발물질에 두고 출발물질을 생성물 쪽에 두면 이쪽이 산 염기라 부르고 이쪽을 짝산 짝염기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짝의 관계다라는 것을 특히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HA라는 어떤 산이 있을 때 그 산의 짝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H+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H+가 떨어지려면 전자상을 주고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결합 전자상이 비공유 전자상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가 짝염기가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짝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를 때 이쪽을 산이라고 부르면 이쪽을 짝염기라 부르면 되고, 이쪽을 염기라고 부르면 이쪽을 짝산이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의 짝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H+를 떼어내면 되고, 어떤 염기의 짝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H+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의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그 산염기 정의를 설명드릴 때 가장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가 루이스 정의라고 했습니다. 다시 루이스 정의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전자쌍을 수용하는 화학종,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죠. 전자가 부족해서 전자쌍을 수용하는 화학종이 루이스 산이고, 그리고 전자가 풍부해서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이 루이스 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루이스 산염기 정의가 가장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루이스 산염기 정의로도 이 반응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 정의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소가 보통 자기보다 전기의 송도가 높은 원자하고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전자 부족이 되는 겁니다. 전자 부족이고, 그리고 염기는 보통 전기의 송도가 높은 산소, 질소 이런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식 전환은 없지만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풍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풍부한 염기가 전자가 부족한 산에게 이 전자상을 주겠죠. 이 가지고 있는 전자상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하나의 결합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 기존의 결합,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H+가 떨어져서 이쪽 B에 붙겠죠. 그러면 HB라는 짝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입장에서는 결합 전자상이 비공유 전자상으로 바뀌었으니까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 음이온을 띠고 있는 A가 얘가 전자 풍부화되고, 이 수소가 또 반대로 전자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풍부한 A가 이 수소한테 전자상을 주면서 결합 형성되고, 이 결합이 끊어지면 붙었던 수소가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역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역반응 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그 평형에 대해서는 산염기의 세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세기는 그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산염기 세기를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평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 반응식을 보시고 주어진 반응식을 보시고 반응물 쪽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그리고 생성물 쪽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전자쌍이 어떻게 이동해야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고 역반응 쪽으로 일어나는지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전자쌍의 이동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반응식을 보시고 반응물 쪽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생성물 쪽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쌍이 어떻게 이동해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전자쌍의 이동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응식을 보시고 H 플러스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이 수소가 떨어져서 질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NH2가 NH3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반응물 쪽에서 얘가 H 플러스를 제공하는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고, 그 다음 생성물 쪽에서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쌍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 그걸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질소가 전자 풍부화되고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산소 옆에 있는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플러스. 그러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부족한 수소한테 가지고 있는 이 전자쌍을 주면서 결합 형성되고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정반응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산소가 전자 풍부, 그리고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니까 얘가 염기가 되고 이쪽에 산이 되어서 전자쌍이 또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더 볼게요. 얘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자, 이 산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OH가 OH2가 되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반응물 쪽에서 산, 염기고 얘가 생성물 쪽에서 산,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전자쌍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가 형식자는 없지만 전기오hm 송도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즉 전자 풍부고, 이 수소가 Cl 옆에 있는 수소가 전자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산소가 부족한 수소한테 이 전자쌍을 주는 겁니다. 주면서 결합 형성되고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염소가 전자 풍부, 그리고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 되어서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하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결과만 제가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음이온을 띠고 있는 탄소가 자, 이 수소를 떼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해서 H 플러스가 이 탄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산소가 전자 풍부화되어서 붙었던 수소가 다시 떨어지면 역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반응식에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론세드 롤리의 산이 어떤 산들이 있고 염기는 어떤 염기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제가 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그릴게요. 자, 브론세드 롤리의 산은 간단하게 일반식으로 나타낼 때 간단하게 HA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A는 임의의 원자나 원자 그룹입니다. 뭐 원자 CL일 수도 있고 그룹, 이런 그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임의의 원자나 임의의 원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보통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소가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원자하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학종이 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다 이 오른쪽에 있는 화학종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화학종이 산인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산이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뭐 황산, 염산 뭐 이런 산들이 무기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유기산이 알코올하고 카복실산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브론세드 롤리에산은 전자가 부족한 이 양성자를 포함하는 그런 화학종이 브론세드 롤리의 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론세드 롤리의 염기는 전자 풍부입니다. 자, 전기음 송도가 높은 주로 산소, 질소 이런 원자가 염기성 원자입니다. 이런 원자가 형식 전환은 없지만 전기음 송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자 풍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소, 질소는 제공할 수 있는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켄 역시 알켄 옆에 쓰십시오. 알카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염기로 작용하는데 보통 제공하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A 원자가 주로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원자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산을 만났을 때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산을 만났을 때 이 전자쌍을 이렇게 주면서 산염기 반응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공하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인 경우가 물론 많지만 파이 전자쌍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왜 이런 알켄, 알카인이 전자 풍부가 되냐면 단일 결합에 비해서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은 전자 밀도가 훨씬 더 높겠죠. 이 부동호는 전자 밀도입니다. 단일 결합은 두 탄소 사이에 전자 2개가 있고 이중 결합은 4개가 있고 삼중 결합은 6개가 있기 때문에 두 탄소 사이에 전자 밀도가 이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알켄, 알카인은 일단 전자 풍부가 되는 겁니다. 전자 풍부가 되고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하는데 어떤 전자쌍을 제공하냐면 파이 결합, 이 파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이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파이 전자쌍을 이 수소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알켄, 알카인처럼 파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알켄, 알카인 역시 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중성이고요. 형식 전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음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성보다 음이온을 띄고 있는 염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브론세드 롤리 염기는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고 전자가 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전자쌍을 더 잘 주겠죠. 그래서 중성보다 음으로 하전된 염기가 전자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이런 음이온을 띠고 있는 염기가 강한 염기다. 그래서 이렇게 강약을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화학종인데 몇 개만 제가 예를 들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무기 염기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염기는 무기 염기로 분류하시면 되고, 유기 염기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염기성 원자에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이런 원자들이 자, 옆에서 설명드렸던 염기성 원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OH-하고 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염기성 원자가 얘도 산소고 얘도 산소인데 오른쪽은 중성이고 얘는 음으로 하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으로 하전된 염기가 더 강한 염기란 겁니다. 염기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NH3 암모니아하고 NH2- 아미드 이온하고 비교했을 때 염기성 원자가 질소 동일한데 오른쪽은 중성이고 왼쪽은 음으로 하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으로 하전된 염기가 훨씬 더 강한 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기를 넣어줄 때 중성인 염기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보통 강한 염기인 음으로 하전된 염기를 보통 많이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떤 HA라는 산이 있고 그 산이 있는 반응 용기에 자, 염기를 제 베이스라고 쓸게요. 음으로 하전된 염기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줘서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이때 반응 용기에 넣어줄 때 음이온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함께 염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염이 일단 용매에 녹아야겠죠. 그러면 녹으려면 어떤 용매를 사용해야 됩니까? 앞에서 용해도 규칙 설명드렸는데 끼리끼리 녹는다는 규칙 생각하면 이런 염이 녹으려면 극성 용매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이런 극성 용매에 이렇게 녹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분리되면서 용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겁니다. 자, 이때 양이온, 여기서 양이온은 자, Na 플러스, K 플러스, 뭐 이런 리튬 플러스 이런 양이온인데 이런 양이온들은 용액 내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이런 양이온을 고경권 이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알자 반응식에서는 양이온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더라도 양이온이 표현되어 있더라도 얘는 고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양이온은. 그래서 보통 음이온을 띠고 있는 염기를 많이 넣어주는데 자, 대표적인 염기들이 밑에 박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소 염기를 볼게요. 자, 만약에 반응 조건에 NaOH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Na 플러스는 고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OH 마이너스다. 그래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산소가 얘가 강한 염기로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이온들은 다 고경권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산소가 강한 염기로 작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염기. 수소 염기를 하이드라이드라 부릅니다. 수소 염기, 수소 음이온 여기 밑에 표현할까요? 수소 음이온을 하이드라이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 수소 염기를 의미하는 치약이 NaHKH입니다. 여기서 Na 플러스 K 플러스는 고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H 마이너스 즉 하이드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염기. 자, 많이 사용하는 염기가 NaNH2입니다. 자, NaNH2는 Na 플러스 NH2 마이너스고 여기서 Na 플러스가 고경권 이온이죠. 그래서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따라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질소가 강한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해당되는 이 알킬기가 이렇게 쓰십시오. 아이소프로필기입니다. 아이소프로필기가 여기 갈로하고 2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이소프로필기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아미드입니다. 그리고 양이온은 리튬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미드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LDA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약자로 LDA라고 쓰는 이런 염기고 마찬가지로 리튬 양이온은 고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오른쪽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질소가 강한 염기로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 LDA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염기고 실제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합 두 개를 갖는 질소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소가 아주 강한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하고 있는 여기 원자가 수소일 수도 있고 탄소일 수도 있겠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면 두 개 다 수소면 NH2가 되겠죠. NH2 마이너스고 그리고 결합하고 있는 원자 그룹이 탄소 골격이면 그 대표적인 화합물이 LDA가 되는 겁니다. 자, 골격구 주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해당되는 알킬기가 아이소프로필기라고 해서 약자로 IPR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아이소프로필기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고경권 이온은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양이온이 리튬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자식에서는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양이온의 리튬이고 아이소프로필기가 두 개가 있는 아미드라고 해서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미드. 그래서 약자로 LD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LDA라는 연계가 나오면 얘도 음이온 질소고 얘도 똑같은 음이온 질소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강한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DA라는 염기가 나오면 NH2-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NH2-처럼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질소가 강한 염기로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 그다음 탄소 염기.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도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화학을 하신 분은, 공부하신 분은 많이 아시는 화학 종류입니다. 탄소 골격에 마그네슘과 할로겐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이런 유기금속 시약을 그리나드 시약이라고 부릅니다. RMGX, 그리나드 시약. 그리고 탄소 골격에 리튬이 결합하고 있는 이런 시약을 유기 리튬 시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시약에서 여기 마그네슘과 리튬이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비금속보다 전기오hm 송도가 작기 때문에 옆에 탄소 비금속 탄소가 전기오hm 송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탄소 쪽으로 전자상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 다 뭐로 작용하냐면 탄소가 그러면 음이온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탄소 친액체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을 만나면 HA라는 산을 만났을 때 얘가 전자 풍부고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니까 이 전자상을 얘한테 주면서 이렇게 산 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염기입니다. 강한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중에 하나의 예를 나타낸 겁니다. 해당되는 알크기가 이렇게 비틀기인 경우입니다. 비틀기고 이런 비틀기에 리튬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탄소 쪽으로 끊어지면서 그러면 이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고 리튬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리튬 양이온은 그냥 있는 고경권 이온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바로 옆에 있는 이 탄소가 강한 염기로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표현된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알크기가 비틀기이기 때문에 약자로 BU 이렇게 쓰거나 격가지가 없기 때문에 격가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노멀 약자인 N을 앞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약을 NBUL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금속 시약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리튬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탄소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론세드 롤리의 산염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루는 염기가 가장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인 루이스 정의. 루이스 정의는 전자상을 수용하는 화학종이 산, 그리고 전자상을 제공하는 화학종이 염기다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실제 반응을 볼 텐데, 자, 전자상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전자가 풍부하고 누가 전자가 부족한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화합물이 전자 부족입니다. 중심 원자 알루미늄이 부분적인 플러스가 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다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Cl이 3개나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죠. 그래서 전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이 결합이 3개입니다. 그래서 6전자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전자보다 전자가 2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알루미늄, 중심 원자 알루미늄이 전자 부족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학종은 전자 풍부화 되겠죠. 누가 전자가 풍부하냐면 탄소보다 전기오hm 송도가 높은 Cl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 풍부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풍부한 염소가 부족한 알루미늄한테 전자상을 주겠죠. 전자상을 주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 결합이 새롭게 형성된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 전하까지 이런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 전하 부여하면 알루미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알루미늄은 결합을 하기 전에는 반응을 하기 전에는 결합이 3개였는데 결합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형식 전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CL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형식 전하 계산할 때 비공유 전자쌍은 2개로 계산하는데 이 결합은 하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식 전하 중성이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 전하도 반드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밑에 반응도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중심 원자 붕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전자 부족이고 이 산소가 전자 풍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산소가 붕소한테 전자쌍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고 그러면 형식 전하가 붕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위의 경우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자, 여기 양이온 플러스를 띠고 있는 탄소가 전자 부족 그리고 음이온을 띠고 있는 브롬이 전자 풍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부족한 탄소한테 이 전자쌍을 주는 겁니다. 전자쌍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고 왼쪽이 전자쌍을 수용하는 루이스 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죠. 이 결합이 새롭게 형성된 결합이고 그러면 형식 전하가 없어집니다. 플러스가 중성으로 바뀌고 음이온도 중성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제가 앞에서 알켄하고 알카인은 전자 풍부라고 했죠. 전자 풍부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입니다. 근데 어떤 전자쌍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까? 약한 파이 결합이죠. 파이 결합이 쉽게 끊어지면서 이 파이 전자쌍을 전자가 부족한 이 수소한테 전자쌍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왼쪽은 전자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고 오른쪽은 전자쌍을 수용하는 루이스 산인데 이때 보시면 전자쌍을 수용하는 원자가 수소입니다. 이런 경우는 H 플러스를 주고받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 앞에 루이스를 써도 표현해도 되지만 이때는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다. 브론스테드 롤리의 산염기이기도 한 그런 산염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에 루이스를 보통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H 플러스를 제공하는 산이고 왼쪽은 H 플러스를 수용하는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수소가 이렇게 위쪽 탄소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 아래쪽 탄소가 결합이 4개였는데 결합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탄소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수소가 여기 결합할 때 수소가 결합할 때 위쪽 탄소와 결합할 수도 있고 아래쪽 탄소와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 탄소와 이렇게 결합하면 위쪽에 있는 탄소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수소가 위쪽 탄소와 결합하든 아래쪽 탄소와 결합하든 이 경우는 이 두 화학종이 같은 탄소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결합하느냐 아래쪽에 결합하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루이스 산은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루이스 산은 전자쌍을 수용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전자 부족입니다.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입니다. 자, 밑에 제가 전자가 부족한 원자에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네, 붕소, 알루미늄, 티타늄, 아연 뭐 이런 원자들이 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자기보다 전기용 송도가 높은 원자와 결합하거나 또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원자가 전자 부족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탄소죠. 탄소가 전자 부족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높은 브롬 옆에 있는 탄소이기 때문에 이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자 부족이고 그리고 이 경우도 알데하이드 역시 산소 바로 옆에 있는 이 탄소가 전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얘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 탄소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거나 형식 전하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화학종이 전자 부족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수용하는 루이스 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특히 탄소인 경우는 루이스 산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반응 파트에서는 친전자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전자체의 의미는 전자의 마이너스 차지를 좋아하는 화학종이라는 뜻입니다. 전자의 마이너스 차지를 좋아하는 화학종이니까 부분적인 플러스나 플러스를 띠고 있는 화학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 연기는 전자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화학종이고, 그래서 전자 풍부, 일렉트론 리치, 전자 풍부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화학종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브롬스테드 롤리의 연기에서 살펴보았던 연기가 동시에 루이스 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브롬스테드 롤리의 연기가 동시에 루이스 연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 방갈로 3번 내용은 자, 산염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루이스 산염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친전자체, 친액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포괄적인 산염기 정의가 루이스 산염기 정의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 루이스 산이고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다 루이스 연기입니다. 근데 편의상 유기화학에서 루이스 산을 그냥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루이스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친전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연기도 그냥 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루이스 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친액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1, 2, 3이라고 1, 2라고 구분했는데요. 요 영역에 해당이 되는 산염기, 그러니까 제가 1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산염기는 브론스테드 롤리의 산염기이자 동시에 루이스 산염기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산염기 반응이 우리가 흔히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하는 산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영역에 해당이 되는 산염기를 제가 이렇게 1번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 마이너스를 띠고 있거나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화학종이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을 만났는데, 그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수소인 경우입니다. 수소인 경우는 얘한테 수소한테 전자상을 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반응은 H+를 주고받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1번 영역에 해당되는 산염기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하는 산염기 반응이기 때문에 앞에 루이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수소가 아닌 그 이외의 원자인 경우입니다. 밑에 보시면 붕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붕소, 철, 알루미늄, 티타늄, 뭐 이런 원자들.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이제 동그라미 표현할게요. 전자 부족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을 만났을 때 이런 원자한테 전자상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번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염기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2번 영역에 해당이 되는 산염기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루이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루이스 산이고 오른쪽을 루이스 염기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2번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수소 이외의 원자인데, 그 수소 이외의 원자 중에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탄소인 경우입니다. 탄소인 경우는 루이스 산, 루이스 연기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보통 표현할 때 친전자체, 친액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거나 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가 탄소인 경우는 이 탄소한테 전자상을 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자가 부족한 이 왼쪽 화학종을 친전자체라고 표현하고, 전자상을 제공하는 화학종을 친액체라고 표현합니다. 친액체의 의미는 핵의 플러스 차지를 좋아하는 화학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풍부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차지 또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런 화학종을 친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같은 화학종이더라도 전자상을 제공하는 대상이 수소냐, 수소 이외의 원자냐, 그리고 수소 이외의 원자 중에 탄소냐에 따라서 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루이스 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친액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예를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필기해 두십시오.
자, OH-입니다. 자, 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 산소가 전자 풍부가 되겠죠. 전자 풍부. 자,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있는데 세 쌍 중에 한 쌍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HCl을 만났습니다. 아주 강한 산입니다. 자, 이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자 부족, 이 산소가 전자 풍부니까 이 전자쌍을 수소한테 주면서 결합 형성되고 이 결합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이쪽을 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쪽은 염기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다, 염기다고 말하는 산염기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BF3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원자 붕소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자쌍이 붕소한테 전자쌍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H 플러스를 주고받고 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브론세드 롤리의 산염기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염기 반응인 경우는 반드시 앞에 루이스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루이스 산, 그리고 이쪽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이 루이스 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메틸 브로마이드 CH3Br 메틸 브로마이드를 만든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기염 송도가 탄소보다 큰 브롬 바로 옆에 있는 이 탄소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크겠죠. 친전자쌍을 띱니다. 그러면 이 탄소한테 전자쌍을 주겠죠. 전자쌍을 주면서 결합이 형성되면 탄소는 4개의 결합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 기존의 결합, 이 결합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롬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탈기라 부릅니다. 이탈기. 자, 이 경우는 이 오른쪽을 친전자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은 친액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친액체와 친전자체가 관여하는 이런 유기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반응이 극성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극성 반응이고, 이 이런 극성 반응 중에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7장에서 다루는 반응인데 SN2 반응이라고 불리는 반응입니다. SN2 반응이라고 불리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같은 화학종이더라도 전자쌍을 제공하는 대상,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격한다. 그래서 공격하는 대상이 수소냐, 수소 이외의 원자냐, 그리고 수소 이외의 원자 중에 탄소냐에 따라서 부를 때 얘가 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루이스 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친액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니까 다 루이스 염기고 이쪽이 전자 부족이니까 이쪽을 다 루이스 산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자,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산의 세기. 산의 세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 시험에서 임용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에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 앞에 루이스가 붙여져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브론세드 롤리의 산입니다. 브론세드 롤리의 산은 제가 HA라고 쓴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산의 세기를 비교하고자 평행상수를 측정합니다. 이 평행상수를 산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KA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이온화 상수를 측정해서 강한 산이냐 약한 산이냐를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평행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용매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HA는 용매를 물을 사용하고 다른 산은 HB라는 다른 산은 다른 용매,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서 에탄올에서 평행상수 측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매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그 평행상수는 의미 없는 평행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세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용매는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물을 사용하거나 에탄올을 사용하거나 뭐 DMSO를 사용하거나 용매는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가장 흔한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Ka 값은 공통적으로 용매는 오른쪽에 표현된 것처럼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은 뭐로 작용할까요? HA가 산이니까 이때는 물이 염기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산소가 물의 산소가 전자 풍부, 이 수소가 전자 부족이니까 이 산소가 이 수소를 이렇게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 수소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산소로 이동해서 H3O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런 짝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H 플러스가 떨어지면 A 마이너스라는 짝용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반응에서 평행상수가 KA입니다. KA이고 그리고 이 반응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밑에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단한 식은 뭐냐면 이 위의 식에서 양변에 물을 생략하는 겁니다. H2O 빼고 여기도 H2O를 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 HA라는 산에서 이렇게 결합을 쓸게요. HA라는 산에서 간단하게 H 플러스가 헬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한 식입니다. 양변에서 물을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반응식에서 HA가 강한 산이냐 약한 산이냐 판단할 때 강한 산일수록 H 플러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크겠죠. H 플러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강한 산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H 플러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H 플러스가 헬이 되는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왼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반응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밑에 그렇게 쓴 겁니다. 반응 평행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리고 반응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 반응에서 평행상수를 제가 KA라고 했습니다. 평행상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은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평행상수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pK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여기서 p는 음의 대수입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값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Ka 값이 크면 클수록 pKa 값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이 짝연기가 더 안정해지겠습니까? 더 불안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짝연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왼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제가 모든 산연기 반응뿐만 아니라 모든 반응은 불안정한 쪽에서 더 안정해지는 쪽으로 평행이 치우친다라고 했고 이걸 에너지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높은 화학종에서 에너지가 낮은 화학종으로 치우친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강약으로 표현하면 강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평행이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 과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HA가 어떤 산이든 H 플러스가 떨어지는 건 다 동일하지만 뭐가 다 다르냐면 짝연기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생성물인 짝연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짝연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평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HA가 강한 산일수록 짝연기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정하다는 것은 염기도가 강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안정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짝연기가 더 안정하다는 것은 그 짝연기의 염기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입니다. 강산의 짝염기는 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염기고 반대로 약산의 짝염기는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산의 세기를 나타낼 때 Ka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그 크기를 pKa 값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HA, HB, HC 이런 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산송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Ka 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Ka 값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Ka 값이 커야겠죠. 예를 들어서 HA는 1,
HB는 10, 그리고 얘는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pKa 값으로 바꾸면 Ka 값에다가 음의 대수를 붙인 값이기 때문에 1은 10의 0승의 1입니다. 10의 0승의 1이니까 pKa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10은 10의 1승이니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은 10의 2승이니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Ka 값으로 이렇게 10만큼 차이 나면 산송도가 10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표현할 때. 그러면 산송도가 10배가 차이 나면 pKa 값으로는 몇 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1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Ka 값으로 100만큼 차이가 나면 실제 표현할 때 산송도가 100배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산송도가 100배만큼 차이 나면 pKa 값으로는 몇 만큼 차이 나는 겁니까? 2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산송도를 표현할 때 Ka 값보다는 pKa 값으로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pKa 값으로 2, 3, 이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pKa 값이 5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10의 5승배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산송도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짝염기를 나타낼 텐데 자, HA의 짝염기는 H 플러스를 떨어뜨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되고 HB는 B 마이너스가 짝염기, HC는 C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산송도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한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짝염기가 안정해진다는 겁니까? 불안정해지게 된다는 겁니까? 더 안정하다는 거죠. 안정도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기의 색이 짝염기의 염기의 색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를 때 이쪽을 산이라고 부르면 이쪽을 짝염기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쪽을 염기라고 부르면 이쪽을 짝산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서로 짝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안정도 짝염기의 염기도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A-가 가장 불안정한 겁니다.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염기가 되고 C-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염기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염기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강산, HC가 가장 강한 산이죠. 가장 강한 산의 짝염기는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염기가 되고 가장 약한 산, HA죠. 가장 약한 산의 짝염기는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염기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제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짝염기의 안정도입니다. 짝염기가 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걸 비교해서 누가 강한 산이냐, 약한 산이냐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짝염기의 안정도를 따진다는 것은 이 음전하가 누가 안정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이 짝염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강한 산, H+가 잘 떨어지는 강한 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안정도를 따질 때 이 짝염기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는 이 음전하가 누가 안정하냐 이걸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짝염기의 안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짝염기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그 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 보십시오. 41페이지 방갈로 2번 산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 그 제목 밑에 읽어볼게요. 짝염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기음성도, 원자 크기, 유발 효과, 공명 효과, 혼성화 효과, 방향성 효과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걸 지금 이렇게 PPT에 제가 띄운 겁니다. 짝염기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기음성도, 원자 크기, 유발 효과, 공명 안정화 효과, 혼성화 효과, 방향 수송 효과, 용매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용매 효과는 제가 이 교재에서는 용매 효과를 제가 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주된 요인이 이런 요인들이 있고
자,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전기 음성도 효과부터 설명드릴 텐데 전기 음성도 효과하고 원자 크기 효과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원소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원소 효과. 그래서 원소 효과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원소 효과는 뭐냐면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경우는 원소 효과를 생각해서 짝염기의 안정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원소가 같은 주기인 경우는 전기 음성도로 따져야 되고 그리고 같은 조기인 경우는 원자 크기로 따져야 됩니다. 자, 먼저 전기 음성도를 볼게요. 같은 주기인 경우입니다. 보시면 얘는 CH 결합이 있고 여기는 NH 결합, 여기는 OH 결합, 여기는 HF 간의 결합이 있습니다. 자,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다 다르죠.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원소가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인 경우는 짝염기의 안정도 따질 때 반드시 전기 음성도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성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짝염기를 봐야 되는데 짝염기는 이게 수소 4개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H 플러스가 떨어지면 CH3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NH3의 짝염기는 NH2 마이너스, 그리고 물의 짝염기는 OH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되고 HF의 짝염기는 F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됩니다. 자, 이 짝염기가 누가 더 안정한지 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까? 음이온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짝염기의 안정도를 판단할 때 탄소보다 질소, 질소보다 산소, 산소보다 불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음전하를 갖는 것이 더 안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공명구조 기호도 설명할 때 제가 정상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그 원소가 같은 주기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짝염기의 안정도를 따질 때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음전하가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산성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산성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pKa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pKa 값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pKa 값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CH의 수소입니다.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는 pKa 값이 대략 5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NH의 수소는 40, 그리고 물은 15.7, 그리고 HF는 3.5입니다. 이거 암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자 크기 요인. 원자 크기 요인은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데 그 원소가 이번에는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족을 예를 들게요. 17족. 자, HF, HCl, HBr, HI.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다른데 그 원소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가 같은 17족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짝염기의 안정도를 따질 때 원자 크기로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짝염기 이제 밑에 짝염기가 있는데 HF의 짝염기는 F-, HCl은 Cl-, HBr은 Br-, HI는 I-가 짝염기가 되겠죠. 이 짝염기의 안정도를 따진다는 것은 이 음전하가 누가 더 안정하냐 이걸 따진다는 거라고 했고, 이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는 같은 족이기 때문에 원자 크기로 따져야 됩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2주기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사이즈가 가장 작겠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요오드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소 같은 경우는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좁은 면적에 밀집되어 있겠죠. 좁은 면적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오드는 원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넓은 표면적에 넓게 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넓게 분산되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크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넓게 퍼지는 것을 전하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하 분산이 잘 일어나서 짝염기 음전하가 더 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물론 전기 음성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 음성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같은 족에서는 짝연기 안정도 따질 때 전기 음성도 요인보다 원자 크기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크기로 짝연기 설명해야 되는데 원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짝연기가 전하 분산에 의해서 더 안정해지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산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pKa 값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값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자, HF는 얘기했습니다. 3.5입니다. 3.5. 그다음 HCl부터는 엄청나게 강한 산입니다. 얘네들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HCl은 마이너스 7, HBr은 마이너스 9, HI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내용은 원소의 효과가 정리되어 있는 표고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려면 수백 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 그림 위에 제목이 원소의 효과 정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효과,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효과와 원자 크기 효과를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자, 2주기에서는 뭐 2주기, 3주기 이렇게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2주기를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겁니다. 자, CH 수소보다 NH, NH보다 OH, OH보다 HF가 산성도가 크다. 그 이유는 떨어졌을 때 오른쪽이 짝연기입니다. 안정도가 오른쪽으로 가서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오hm 성도죠. 전기오hm 성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오hm 성도가 큰 원자가 음전하를 가질수록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산성도가 증가하면 pKa 값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CH 수소는 한 50, 화합물에 따라서 한 60 정도 값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60. 그 다음에 NH 수소는 대략 40. 그 얘가 앞에서 NH3였죠. 그 다음에 OH 수소는 알코올하고 물에 해당이 되는데 알코올하고 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 16에서 18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HF는 3.5.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17족을 예를 든 겁니다. HF, HCl, HBr, HI. pKa 값이 3.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짝연기 음전하가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서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성도가 아래쪽으로 가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pKa 값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 들었는데, 자, 이 내용이 다른 주기나 다른 족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기도 마찬가지죠. 2주기처럼 오른쪽으로 가서 산성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같은 족, 17족이 아니라 16족, 산소족이죠. 산소, 황, 셀레늄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 다른 족에서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pK 값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인 비교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호만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이거 산성도를 비교하는 부동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한 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비교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이게 경우의 수, 조합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짝의 관계에 있는 짝연기입니다. 이렇게 짝의 관계에 있고 자, 안정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짝연기 음전하의 안정도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연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도는 반대로 위쪽, 왼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하니까 연기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성도는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크고 그리고 그 짝연기의 연기도는 반대로 위쪽, 왼쪽으로 갈수록 연기도가 큰 겁니다. 꼭 이거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가 유발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부터 세 번째 유발 효과,
그 다음에 혼성화 효과, 공명의 효과, 방향소송 효과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원소 효과가 아닌 효과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원소가 다르면, 그러니까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다르면 원소 효과입니다. 원소 효과. 그 원소가 같은 족이냐, 같은 죽이냐를 보시고 전기 음성도 그리고 원자 크기로 짝연기 안정도 따지면 되고, 그 기타 효과는 H가 결합하고 있는 이 원소가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는 원소 효과가 아니라 뭐 기타 다른 유발 효과, 공명 효과, 방향소 효과 이런 효과로 짝연기 안정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유발 효과,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를 설명드릴 텐데, 유발 효과는 용어가 유발 밑에 유도라고 쓰십시오. 유도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발 효과와 유도 효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유도 효과 설명드렸는데, 유발 효과 또는 유도 효과는 전기 음성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 극성이 전달되는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가 유발 효과고, 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나 그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단을 유발 효과에 의한 전자 끄는 기, 그러니까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이라고 해서 앞에 철자를 따서 EWG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WG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취향기다, 전자를 끄는 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유발 효과가 짝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개념이기 때문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HA라는 산이 있고, 자, 이 산이 강한 산이냐 약한 산이냐 판단할 때 일단 가장 산성도가 높은 수소를 찾고 그 수소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로 떨어졌을 때 짝연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짝연기 음전하가 누가 안정한지 이 짝연기의 안정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산이 이런 A에 EWG가 있습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취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H 플러스가 떨어졌을 때 이런 짝연기가 되는데, 이제 누가 어느 산이 더 강한 산이냐 이게 비교하기 위해서 짝연기가 누가 안정한지 이걸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짝연기 음전하가 누가 안정한지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는 위에는 EWG가 없고 밑에는 EWG가 있습니다. 그러면 EWG는 전자를 보시면 같이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취향기이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 음전하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음전하를 띠고 있는 화학종은 전자가 풍부해서, 전자가 많아서 불안정한 화학종입니다. 전자가 많아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전자를 더 밀어준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EDG가 있다라고 할게요. EDG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전자가 많아서 음전하인데 거기다가 전자를 더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전하 성질이 더 커지게 되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높아서 불안정한데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지니까 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DG가 있으면 불안정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취향기가 있으면 EWG가 있으면 전자 밀도를 낮추겠죠. 전자 밀도를 낮추면서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양이온도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양이온 같은 경우 반대입니다. 전자가 부족해서 불안정한 화학종입니다. 전자가 부족해서 불안정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EDG가 있으면,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가 있으면 전자 밀도를 높이면서 더 안정해지겠죠. 그리고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자를 더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EWG가 있으면 전자 밀도가 더 낮아지면서 더 불안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짝연기가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 끌어당기는 취한계가 있어야 이 음전하의 전자 밀도를 낮추면서 더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얘가 더 강한 산이 되고 이쪽이 더 약한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바로 볼게요. 자, 일단 원소 효과를 생각하면 CH의 수소보다 OH의 수소가 산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알코올에서 이 OH의 이 수소가 가장 산성도가 높은 수소입니다. 근데 H가 결합하고 있는 원소가 다 동일하게 산소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 OH의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소 효과로는 얘네들 산성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떨어졌을 때 이 짝연기 음전하 이 밑에 짝연기를 이렇게 나타내었죠. 다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짝연기 음전하가 누가 더 안정한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할 때 유발 효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경우는 자, 첫 번째 화합물의 짝연기는 이 탄소 골격에 EWG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자, 여기 CL이 있고요. CL이 전기용 성도가 탄소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유발 효과에 의한 EW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산소의 전자 밀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짝연기가 더 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할 때는 유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유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이 두 개 비교할 때는 얘도 전기의 성도가 높은 불소가 EWG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EWG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유발 효과가 누가 더 크냐? 둘 다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발 효과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전기의 음성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발 효과는 전기의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극성이 전달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전기의 음성도로 봐야 됩니다. 이 전기의 음성도가 밑에 표현된 것처럼 불소가 가장 크고 염소, 브롬, 요오드 순이기 때문에 CL보다 불소가 전기의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유발 효과가 이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전자 밀도를 더 낮추면서 더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 산성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비교할 때는 이 EWG의 거리를 봐야 됩니다. 거리. 자, EWG 즉 불소가 똑같습니다. 불소고 여기도 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동일합니다. 한 개고 한 개입니다. 근데 거리가 자 보십시오. 왼쪽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산소와 불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불소하고 산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위치에 EWG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유발 효과가 오른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유발 효과는 거리에 의존합니다. 더 가까운 위치에 EWG가 있으면 끌어당기는 유발 효과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연기가 오른쪽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리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개 비교할 때는 EWG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개수. 자, 같은 위치에 지금 불소가 같은 위치에 하나가 오른쪽에 있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EWG가.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기는 유발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발 효과가 이쪽에 오른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짝연기 음전하를 더 크게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두 개 짝연기 안정도를 따질 때는 유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 되고, 이 경우는 유발 효과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유발 효과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단할 때 거리도 같고 개수도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류만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경우는 개수도 같고 종류도 같은데 거리만 다릅니다. 그러면 거리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할 때는 종류도 같고 거리도 같은데 개수만 다릅니다. 그러면 EWG의 개수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pKa 값이 한 16에서 18인데 1차 알코올은 한 16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pKa 값이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pKa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pKa 값이 감소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보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된 게 위에 글 한번 보십시오. 유발 효과 세기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로 작용기의 안정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밑에 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발 효과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종류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거리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수로 판단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전기오hm 송도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리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유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개수, 위치도 같고 종류도 같은데 개수만 다르다. 그러면 EWG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발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 거리,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 효과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끊을게요. 끊고 혼성화 효과 4번부터는 10분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